예, 주말에 지금 주식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대부분의 금융시장 지표들이 다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유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잘 보면 S&P 500 지수는 0.3% 그냥 그랬는데, 나스닥이 2.5%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술주들 그중에서 반도체주가 아주 세게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도체가 2.5% 끌어올리는 나스닥에 비해서 S&P 500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 외 종목들은 부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았던 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았다. 그 외 종목들은 재미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8.5% 올라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어주, 가치주 이렇게 표현하는 맥도날드가 지난주에 3.2% 이게 되게 주간 단위로 보면 차분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3.2%면 되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1.6% 빠졌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반도체만 보였다 이건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게 S&P 500 지수가 4,205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 작년도 여름 미국의 랠리 때 17.4%에서 주식시장에 막혔다. 근데 이번 어떤 반등이 17.4%에 해당되는 위치가 4,20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돌파를 한 거죠. 근데 4,205기 때문에 이게 뭐 돌파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만약에 4,200에 안착한다라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게 저항이 돼버리면 6월 FMC 때까지는 시장이 이 근처에서 계속 치고받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00포인트 안착 여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이 나오고 있죠. 하루 전날 협상 진전 없다. 디폴트 임박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강경하다. 이런 보도 나왔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부채 한도 합의에 근접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지출 항목이 이제 재량 지출이 있고 의무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로 쓸 수 있는 돈이 6조 2,700억 달러인데 뭐 이제 올해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서 재량 지출이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무조건 써야 되는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정부가 조금 임의로 쓸 수 있는 돈 이것저것 이제 관련해서 정책으로 그게 이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재량 지출 중에서 국방비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 안은 이 중에 국방비는 올려줄게. 그러니까 3% 정도 증액을 하는데 근데 전체는 동결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방비를 3% 올린다라는 건 나머지는 3%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 싶은데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출 삭감에 성공했다. 증액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이제 늘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체 부채 한도는 높여주지만 정부가 과소비는 못하도록 막아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백악관 쪽에서는 대규모 삭감 막았다. 한 4% 정도로 막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적으로 방어한 거다. 양쪽에서 다 논리적으로 보면 뭐 잘했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더 근접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돈이 거의 없죠, 지금. 되게 많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재무부의 어떤 현금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옐런이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 6월 1일이 디폴트 나는 기준일이라고 했는데 6월 5일이라고 바꿨거든요. 얼핏 보면 4일 늘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루죠. 왜냐하면 6월 1일과 2일 날 지출할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일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출할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6월 5일까지로 늘려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6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늦춘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비율을 설문조사로 보여진 표거든요. 60% 넘습니다. 한 61% 정도 되는데 11년 만, 15년 만인가 최대 수준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 비율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정책이 나온다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누가 더 타격을 받느냐 이런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선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급락한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협상의 결론을 내게끔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표 관심이 많았는데 PCE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는 이제 4.4 그리고 근원은 이제 4.7 이렇게 나와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또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4.6이었는데 5월 수치는 4.2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지표는 4월 지표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거는 5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6월 FMC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확률이 거의 7, 다음에 동결할 거다 3, 이 비율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안 빠진 게 저건 4월 지표고 5월 지표는 저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금리 안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걸 이제 막아냈는데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마벨테크가 32%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매출이 향후에 2배 정도 증가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좀 했고 올해 지금 이번 달에만 6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 마벨테크가 그러니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UBS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AI 부분의 성장을 감안해 볼 때 관련주 상승이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또 6%나 급등을 해서 73달러 90센트대까지 거의 74달러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5달러가 이제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가 이제 돌파되면서 완전히 랠리로 나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냐면 주식시장에 답이 되고 있다. AI가 모든 주식시장에 모든 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시가 센 게 아니에요. AI 관련된 이슈가 강하고 나머지는 부채 한도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냥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쏠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물가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은 지나간다 치더라도 저 물가가 다음 주에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돼도 저건 호재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타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무슨 엄청난 호재 출발이 아니라 걱정했던 게 좀 진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 재료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호재 출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물가로 넘어가게 되고 뭐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쪽이 중심에 섰거든요. 중심에 서 있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대만도 TSMC 주가가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아예 그냥 2분기를 관통하는 종목이 되는 건지 부채 한도 협상으로 불안할 때 잠깐 반짝인지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1.7% 올랐고 야간 선물은 야간 선물 플러스입니다. 야간 선물은 이제 플러스 0.7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오타가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78%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증시 개장을 했다라면 월요일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미국 시장 올라간 비하인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의 어떤 비중 때문에 주식 비중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금요일에 시가가 계속 높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요일에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이 콜옵션 거래가 이제 급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증을 하면서 이제 특히 장 초반에 이게 급증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금요일 시가가 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플러스로 마감한 건 또 아니지만 5일, 12일, 19일, 26일 쭉 보면 전부 다 시가를 플러스로 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요게 이제 좀 영향을 준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부에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옵션 중에서 콜 옵션 쪽에 좀 그러니까 올라간다 베팅하는 게 초반에 확 이제 베팅이 되다 보니까 초반을 푸시해서 상승 출발하게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안 빠지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좀 착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가 강한 거지 주식시장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채 한도 협상 진행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AI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임을 다하고 나머지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AI가 계속 멱살 잡아 올릴 거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계속해서 좀 뉴스들을 주목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카페 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텍스트로 내용 정리해 드리고 물가지표라든가 제가 이제 좀 한 번씩 보고 웃으시라고 이제 예전 방송 좀 웃기는 방송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려놓고 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구독자 2만 넘길 수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